AW 팡님께서는 색출하지 마요. 이렇게 또 이렇게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서도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짚고 갈 건 해야 되지 않느냐. 정금희님, 추미애 찍은 사람들을 발표하면 된다. 어렵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 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100번 김건님께서 노영희 씨 왜 이래요? 결과를 승복해야죠. 그런데 제가 제가 나간 사람도 아닌데 제가 결과에 승복한 거 아닌가? 소나무당이라는 걸.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걸 설명하려는 거죠. 그 전에 계속해서 대표는 명심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있다 이런 식으로 후보들이 계속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 당선자가 사실은 좀 더 많은 명심을 얻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게 많은 분들이 예측이었고 네. 당원들이 사실은 거의 90%까지 70% 넘게 지지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국회의장에 이 우원식 의원이 됐다는 얘기는 첫 번째 뭐냐면 당원들의 의사를 무시하는 구조가 과연 민주당에 존재하는데 과연 이것을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게 지금 그러면서 팬덤 정치인이 개딸 정치인이 이러면서 폄하하고 당원들의 말을 이렇게까지 우습게 보는 것이 과연 대의민주주의에 맞는 말이냐. 이제 이게 첫 번째 주제인 것이고요. 더 중요한 주제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흔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겨난 결과는 아닌가. 왜냐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번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0.5선이 되는 그 과정에서 그 이전에는 이미 국회의원이 2년 정도 지난 사람들, 즉 이재명 대표가 아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소위 말하는 수박이라고 하는 분들로 가득 채워진 그 국회에서 본인이 당대표가 당선이 되면서 엄청나게 힘든 걸 우리가 지금 봤단 말이죠. 내부적으로 매우 시끄러웠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몇 명은 아예 국회문을 가버렸고 노골적으로 또 나머지 몇 명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했고 뭐 탈당도 했고 그리고 당대표가 공천하는 과정에서 별별 얘기까지 다 나왔었죠. 그 당시에 당대표가 이 상황으로 하게 되면 사법 리스크 때문에 120석도 못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 나오면서 얼마나 무시하고 난리를 쳤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결국 지지자들과 당원들과 일반 중도 국민들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었고 거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이나 본인의 판단력이 정확하다는 걸 보여줬던 거예요.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다 골라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당선되는 것을 보아하니 이게 다 걸려진 게 아니었나 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나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어떤 것을 원하는가 이분들은. 이재명 대표 너 조용히 해. 네 맘대로 모든 게 되는 게 아니야. 이 메시지를 혹시 주고 싶어 했던 것은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한다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즉 국회 의장을 왜 추미애를 밀었어요? 추미애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서? 아니에요. 그분들은 추미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할 거예요. 다만 추미애 의원이 당선자가 그 전에 했던 행보, 특히 윤 대통령하고 서로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 때문에 억울하게 사실은 제가 봤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했을 때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하고 싸울 때 저는 억울하게 원래는 윤석열을 내쫓아야 되는데 오히려 억울하게 추미애 전 장관을 내쫓았단 말이죠. 그만두라고 조용히 운건히 말하면서. 그게 바로 친문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저는 행동이었고 그게 그 정점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있었다고 봐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키워줬기 때문에 검찰총장으로도 내 사람이다 그러면서 끝까지 믿어주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까지 만들어놓고 오늘날 이 모양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지했던 분들이 결과론적으로는 이번에 또다시 추미애를 또 몰아낸 셈이 돼버린 거예요. 말하자면은. 저는 그래서 이게 당원들이나 우리 대통령을 생각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너무 이해가 안 가고 너무 한심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해서 왜 이채양명주 얘기가 나오고 왜 특검 얘기가 나오고 왜 탄핵 얘기가 왜 나옵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아나무인격으로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남용하고 행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견제할 수 있도록 또 대통령이 그렇게 행정적인 권력을 남용해서 국회권을 무시하고 국회 입법을 못하게 만들어놓고 거부권을 막 마음대로 행사했잖아요. 9번이나.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너무너무 싫어서 그거에 맞서 싸울 수 있는 국회의장을 우리가 그래서 선택을 해준 거고 그래서 지지자들이 그분을 연호하고 그분을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말을 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런 지지자들로부터 표를 받아가지고 국회의원이 된 바로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지지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또다시 무시하고 다른 행동을 취하니 이거는 그렇다면 무엇이야? 또 똑같이 유사수박이 나왔다는 거냐? 대통령하고 싸우지 말자는 뜻이냐? 왜 여기서 갑자기 타협 얘기가 나? 이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원식 의원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게 바로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우원식 의원부터 나서서 정청래 의원한테 뭐 갈라치기 하지 마라, 섭섭하다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러이런 것의 우려를 품고 있는 거 다 알지만 그게 아닙니다라는 걸 먼저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 또 딱 말하는 게 협치 얘기를 또 먼저 딱 한단 말이에요. 일성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야 이번에 또 도로 또 돌아가는구나. 자기네 끼리끼리 해먹는구나. 또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는구나. 이러면서 탈당 러시가 지금 생기는 거잖아요. 지금 핵심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지금 콩치즈 올소님께서 맞아요 올소 이러면서 박수를 치고 계신데요. 이런 어떤 그 호응이 노 변호사님의 또 에너지를 다시 살려주지 않는가. 전혀 지치지 않은. 계속 말씀하시는 오늘 운전 12시간. 운전 12시간. 네, 이야, 2시간 마라톤 회의. 또 좀 전에 1시간 방송. 네, 대단하십니다. 네, 대단합니다. 스스로에 위해서 죽어봐라. 아니 우리 그 정리한 대표님께서 우리 평론가님께 늘 이렇게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정말 나처럼 죽기 살기로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그대로 해오고 계셔서 아마 지금 흐뭇하게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두 가지 짚어주셨어요. 대의민주주의가 맞냐, 또 리더십 흔들기 위한 움직임 아니, 이거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마음속에서 지금 비말 러버님께서는 둘 다 맞다고 봅니다. 라고 또 이제 호응을 해주셨는데, 다른 뭐 아마 지금 저희 함께 하시는 분들이 동시간대에 다른 유튜브 컨텐츠를 보시거나 또 하루 종일 예전에 우리가 라디오를 늘 틀어놓고 일을 하고 하셨던 것처럼 뭐 유튜브에 본인이 좋아하시는 그런 컨텐츠들을 늘 찾아들이시는 분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내공이 있으시고 유익한 걸 찾아들이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사실 이것에 대해서 누가 이런 상황들을 만들었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없었던 걸로 저도 모니터링 결과 느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고 오늘만큼은 꼭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습니까? 최유한 평론가. 저는 이 부분, 리더십을 흔들기 위한 움직임은 누가 기획하고 주도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끌려갈 때 저는 누군지도 알겠는데,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끌려가고 그 고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당원들 모아서 저기 평산으로 내려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이 꼭 기획됐다라기보다 아름아름 이렇게 퍼져나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가 당원들의 마음에 상처를 준다라는 걸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획과 주도한 사람들은 분명히 나중에 드러납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우리의 정치 일정이 계속 타이트하게 앞으로 벌어집니다. 네. 탄핵 얘기 나오고 뭐 특검 거부권 얘기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질 때 그런 행태가 또다시 반복되거든. 저희가 이벤트 하나 마련했습니다. 혁신, 균형, 정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가 지금 벌써 88.3만 명 정도 구독자를 지금 모집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88만 구독자의 시선을 한 번에 받을 기업을 저희들이 홍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선착순으로 10개사를 뽑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spixed@spix.kr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접수 기간은 5월 말일까지고요. 10개사를 저희가 선착순으로 뽑습니다. 6월달 한 달, 그리고 7월달 한 달 각각 이렇게 한번 해봐가지고요. 우리가 한번 공유해보고 많이 평가해보고 판매해보고자 합니다.